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근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징계를 앞두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해당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나눈 SNS 문자입니다. 제자에게 보낸 거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술을 사줄 테니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과 추가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적인 사안으로 미운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김병우 교육감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해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재임용에 3년 이상의 3년의 그 제한을 받고요. 해임은 파면은 5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 재학 단계부터 미래 교사들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농로 위 총에 맞은 고라니 사체 앞에 엽사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렵이 허가된 유해조수 구제단입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각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총성에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합니다. 혹시 나와서 내다보면은 그냥 와서 잡느냐고 막 그냥 뻥뻥거리고 그냥 난리예요. 사격 지점은 바로 옆 민가로부터 불과 20-30m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특이하게 소개됐어요. 고라니 벼 이삭 같은 거 이거 막 따먹고 제보가 저희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구제 활동 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안전 조항도 무시됐습니다. 조심해달라고 저희가 그걸 좀 당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총기 사고가 발생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수확철을 앞두고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정이 무시된 수렵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명의 프로파일러가 고 씨와 그의 현 남편에 대한 수사 자료 분석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낮은 전력 자립도가 앞으로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오염물질 배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병합 발전을 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의 전력 소비량은 전국의 4.9% 수준이지만 발전량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력 자립도가 5.21%로 서울,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현실입니다. 전기를 밖에서 끌어와 써야 하는데 재산권과 전자파 인체 위해성 논란으로 송전 설비를 세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충남, 인천, 부산은 아예 전기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 전력 차등 요금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 충북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게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 기반의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LNG는 석탄과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열병합 방식은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지만 연료를 태운다는 점에서 오염 물질을 전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남 신도시, 그다음 위례 신도시, 그다음 분당, 일산에도 모두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오염물질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선 전국 최하위 전력 자립도를 방치할 경우 충북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시시각각으로 경기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충북의 에너지 자립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로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 주요 간선도로에 노면 전철인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에 트램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 30여 명이 무가선 트램을 시승합니다. 전문가로부터 직접 트램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이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 미세먼지 없는 그런 게 트램인 거죠. 트램 도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주시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든 겁니다. 안정감 있게 편리하고 또 대중교통난도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청주시는 지난 1월 정부의 트램 시범 사업 공모에선 탈락했지만 앞으로 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초 연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청주 상당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지금 당장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중심에는 이제 트램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투입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꼭 필요한 이 트램만은 면밀하게 이번 준비를 해가지고 투입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트램 재추진을 위해 여론전에 나선 청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민 탑승 체험 행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예대회의 표준을 만들고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예를 소재로 한 단 하나의 국제 종합 경기 대회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에 이어서 3년 만에 개최지를 충주로 옮겨 8일 동안의 대장정을 펼칩니다. 오는 30일 이곳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보면 이번 대회가 3년 전 1회 대회에 비해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OC 위원장을 대리한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을 비롯해 IOC 위원만 9명이 참석합니다. 또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회장 등 100여 명의 VIP급 인사가 개회식을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례가 없던 빅 이벤트입니다. 선수 단위 수준도 당초 예상보다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약 한 200명 이상이 상위 랭커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펼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와는 경기력에서 아주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에 성공한 무예 20개 종목에 100여 개국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같은 기간 첫 번째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와 무술 축제, 그리고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눈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개막식에 관객으로 참여하고 개별 경기장에 서포터즈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특히 30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일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마련한 축하 무대 등 사흘 연속 다채로운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가 30일 개막하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기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검역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참가국과 종목별 무예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700여 원을 증액한 5조 3,445억 원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과 2차 전지 경쟁력 강화에 35억 원, 특별 경영안전자금 30억 원,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21억 원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에 특성화고 2곳에 대한 교명 변경과 4개 학교의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도정보고는 청주 IT과학고로, 영동인터넷고는 영동미래고로 교명이 바뀌고 충북상업고와 제천상업고, 영동인터넷고, 충북공업고 등 4개 학교는 일부 학과의 개편과 함께 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81호로 지정된 반찬 등속을 오는 12월까지 특별 공개합니다. 1913년 지금의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진주 강신의 며느리가 만든 반찬 등속은 충북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자 당시 양반 계층의 식생활과 부녀자들의 언어, 문자 생활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청주시가 여성 친화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과 인증 협약을 하고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협약 기업은 뿌리병원과 예소담, 해인전기 등 모두 14곳으로 이들 기업은 임신 근로자 근무 시간 단축 등 여성 친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기업에 기업 환경 개선금 지원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2019 청주 공예비엔날레 학술 심포지엄이 국립현대박물관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선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제언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오는 10월 8일부터 41일간 청주 옛 연초 제조창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어린이 연극 피터팬이 오전 10시 20분, 11시 35분, 오후 1시 1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보은군 체육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오전 10시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지역사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오전 9시 30분 다목적 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중남부 지역에 10에서 60mm,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9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